실제로는 경험적으로 보면 국내 학생들이 꾸준히 하면은 합격률이 꽤 높아요. 근데 아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왜? 이거는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이 붙는 시험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언더우드의 영어 에세이 수업은 어학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철학이나 문학이랑 이거는 뭡니까? 어학시험에는 제가 매년 같이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와, 얘는 거의 외국인이네? 말하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한테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뭡니까? 한국말로라도 못 쓴다고요. 모르는 내용 갖다 주면요.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도전하면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출신 학생들이 많이 붙고 있었고요. 이해하시죠? 일단은 직접 오셨으니까는, 그죠? 그냥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고 이렇게 얻는 정보보다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좀 알아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약간 오피셜하지 않은 거라도 최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할 꼭지가 원래는 이 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꼭지가 네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연대 언더우드, 그죠?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에서 UIC에 있는 UD, 하스, ISE, LSBT를 지원하는 분들, 그죠? 두 번째는 그 영어 논술 에세이죠. 영어 에세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가 연고대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논술이나 전공이나 또는 영어 논술이나 해서 영어 논술은 UIC 국제대학을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인문사회 논술은 인문사회 논술 보고 또 이공계는 전공 시험 보죠. 그 학생들 중에서 딱 두 가지 종류예요. 뭔가 하면은 연고대를 무조건 가야 된다. 다만 혹시라도 연고대가 안 될 경우에 플랜 B로 또는 언더도 마찬가지고요. 플랜 B로 서성한 라인 정도는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위해서 편입영어 수업 두 가지고요. 세 번째, 의학, 치수한, 그죠? 의대, 약대, 의학대, 약대, 그다음에 한의대, 수의대. 여기가 영어로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영어로만 100% 뽑습니다. 편입영어로만요. 그죠? 경희대 같은 경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꼭지가 하나, 둘, 세 개가 기본 꼭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편입영어를 여기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네 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 번 봤는데 거의 대부분 언더우드가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UD를 올 거기 때문에 혹시 의학대 준비하시는 분 있어요? 의학대 준비하면 보신 분 있어요? 따로 없죠? 그럼 굳이 제가 여기서 의학대까지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일단 참석하신 분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크게 뭐 여러분이 찍어갈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서핑을 해도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경력은 넘어가고요. 일단은 평인 영어보다는 언더우드가 많기 때문에 언더우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어 논술이요. 됐죠? 여기 보면 영어 논술 최적화 커리큘럼이라고 돼 있고 연세대학교 UIC 영어 논술 특성화 LHP 커리큘럼 크로스오버 커리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쵸?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정복이 안 되는 과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1년 동안 죽어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꾸준히만 하면 돼요. 꾸준히만요. 매주 일주일에 한 개씩 에세이 써가면서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일주일에 한 개 쓰는 게 힘들겠죠. 근데 그래도 좀 못 쓰더라도 계속 써가면서 일주일에 한 개씩 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꾸준히 쓴다. 근데 꾸준히 매일 일주일에 한 개 쓰셔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한 9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쓰는 양이 늘어날 거예요. 2개에서 3개에서 파이널에서는 뭡니까? 일주일에 한 4개, 5개씩 실전 연습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아주 잘하건 아주 못하건 간에 그 정도 1년 동안 수업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토픽이 나와도 쓸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에세이 쓰고 첨삭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첨삭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 첨삭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쓰라고 그러면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물론 첨삭을 해드리고 어떤 게 틀렸어요, 큰 방향이나 뭐 문장을 좀 어떻게 고치세요, 이런 건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실력이 많이 느는 거는 뭐죠? 자기가 계속 써봐야 돼요.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합격생들이나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쓴 에세이 한번 꺼내서 한번 다시 보라고. 그럼 정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주 하나의 자신의 학습의 루틴으로 만든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보통 제가 일단 생각나는 걸 얘기해 드리고, 여러분이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없죠? 일단 넘어갑니다. UIC라는 게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에서 연대, 그렇죠? 연대 안에서 국제학부예요. 국제학부인데 이게 학부가 아니고 단과대학입니다. 단과대학이라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필드가 3개예요. UD, 하스, IS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UD, 하스, IS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충원을 하는 편이에요. 충원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UD 안에 그렇죠, 인문사회학부인 게 있고요. LSBT라고 해서 뭡니까? 그렇죠? 생명과학공학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에서는 뭐 비교문학, 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 있고요. 하스는 융합 인문사회 계열인데 에이션 스터디즈, 테드, 그 다음에 융합사회과학부 해서 딱 과 이름을 봐도 알겠지만은 UD에 있는 과들이 약간 전통적인 과들이죠. 그리고 하스에 있는 과들이 약간 융합하고 약간 조금 그렇죠, 첨단학과들, 그렇죠, 융합학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ISE는 엔지니어링이에요. 공학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융합과학 공학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물리학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기획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노과학부, 에너지환경융합부, 바이오 컨버전스 이런 식으로 공대가 나눠졌습니다. 이 모든 과들은 다 똑같은 시험으로 똑같이 시험 봐요. 주제도 똑같고 형식도 똑같고 똑같이 논술만 가지고 옵니다. 하나 재밌는 건 뭐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신입학이나 편입학 전체를 통틀어서 공대를 전공하는데 수학 과목 없이 보는 데는 유일할 거예요. 그렇죠? 영어만 가지고 뽑습니다. 영어 가지고 뽑아요. 물론 영어만 가지고 뽑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저 수학 때문에 신입학이나 이런 데서 이공계를 못 갔는데요, 그래서 문과로 왔는데 한번 이공계 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도 돼요. 근데 단 적성이 너무 안 맞으면 가서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ISE는 엄밀히 얘기하면 뭡니까? 어떤 커뮤니케이티브 컨피던스, 어떤 영어적인 능력보다는 이공계적인 거로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물리학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워낙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요즘에 이과가 대세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뭡니까? 수학 안 보고 갈 수 있는 게 IS니까 어떻게 보면 빈틈이기도 해요. 또 웃긴 경우가 가면 제일 많이 뽑아요, IS가.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저는 막판에 가서 저희 수강생이 엄밀히 얘기하면 한 3, 40명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파이널 볼 때는 한 50명까지 늘긴 해요. 근데 저는 한 30명 정도가 수강생이라고 봅니다. 1년 동안요. 이유는 막판에 가면은 혹시나 해가지고 뭡니까? 시험 직전에 들어온 학생들이 좀 있어서 한 50명까지 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꾸준히 1년 동안 하는 학생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되고 보통 그 학생들의 거의 80%, 꾸준히 하는 학생들의 한 80%는 1차는 합격을 해요. 1차는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은 좋았을 경우에는 한 1차 합격에서 한 절반에서 50에서 60%, 그렇죠? 안 좋았을 때는 한 40% 정도가 최종까지 합격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혹시 여기 4개 있죠? 3개로 나눠져 있죠? 엄밀히 보면은 UD, 하스, IS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에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어요? 요거에서 궁금한 거 따로 없어요? 일단은 입결은 그죠? 하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죠? 하스가 여지까지 한 최근 7년간 하스가 입결이 가장 좋았어요. 입결이 좋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원한 학생들 대비 가장 많이 붙었던 게 하스예요. 그럼 UD는 좀 안 좋나요? 예, UD는 잘 안 좋았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UD가 최근 말고는 UD가 최근에 좀 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3명, 4명, 그래서 몇 명씩 안 뽑았어요.
그래서 입결이 조수가 없죠. 인원 뽑수가 적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스는 적어도 10명 이상씩은 계속 뽑았어요. 그리고 IS는 그죠? 거의 20명에 가까이 뽑은 적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입결이 당연히 하스가 좋아요. 근데 가장 많이 뽑는 건 IS이죠. 예. 다 똑같아요. 어차피 뭔가 하면은, 저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네가 인문융합 전문 대학으로 만든 과이기 때문에 이공계도 그쵸, 어떤 디베이트라든지 디스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걸로 해서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스는 많이 뽑았으니까 유디보다 입결이 좋다는 건 이해가 간다. 그쵸? 그런데 IS는 하스보다 많이 뽑았는데 왜 입결이 안 좋을까요? 입결이 안 좋을 수뿐이 없어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코어 수강생이 한 30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요. 30명 중에 이공계 계열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명은 안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공계 출신이 5명 이상이 수강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뽑는 인원보다 많이 지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하죠.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생겨요. 뭔가 하면 서로 이제 정확하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지만은 분위기 보면은 와, 쟤네들 되게 잘 쓰는 것 같다. 내가 쟤네보다 좀 딸리는 것 같다. 라는 친구 중에서 자기가 뭐가 된다.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 자기는 이과도 상관없다. 일단 붙여주기만 한다면 일단은 저 IS 가서도 나는 죽어라. 과외하든지 어떻게 따라가겠다. 그런 인문계 학생들이 약간 5명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문과 학생들이 IS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봤자 제가 보기에는 IS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뭡니까? 10명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뽑는 인원보다 많이 지원을 못 시켜요. 하스는 항상 뭡니까? 뽑는 인원보다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IS는 뽑는 인원보다 많이 지원할 수가 없어요. 수강생에서요. 이해하죠? 그러니까는 하스가 입결이 좋았던 이유는 얘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학생들이 주로 궁금했던 것들을 위주로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둘째, 질문 나왔으니까 질문 까먹기 전에 얘기하고 갈게요. 세 개가 뽑는 게 다 동일한가요? 얘네가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LHP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LHP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면요. 이 UIC는 모든 신입학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송도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UIC의 신입생들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걸 CC라고 그래요. CC, Common Curriculum. 우리말로 하면은 필수 교양이에요. 이 Common Curriculum을 다 들어야 돼요. 이 세 개 필드 학생들은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졸업의 요건이에요. 근데 그 CC의 커리큘럼이 LHP예요. Literature, 그다음에 History, Philosophy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인문학이죠. 철학, 문학, 역사. 요 공통 과목을 CC를 수료해야지만 그죠?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다 거의 필수로 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시험 문제들이 이 CC 과목 교수들이 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를 가지고 나와요. 역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픈 퀘스천이에요. 오픈 퀘스천이 뭔가 하면은 인문사의 논술처럼 정답을 정해놓고 내지 않아요. 니체에서의 원문 패시지 원 하나 발췌. 그 다음에 불교에 나와 있던 불교 경전 내용 발췌. 2개 비교 분석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정답은 없지만은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득적으로 그 2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창의적이고, 그쵸?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에세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인문사회 논술은 지문 내에서 어느 정도 논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논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옮기는 거라면 얘네는 뭡니까? 정답이 없는 제시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정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죠? 그거까지는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신입학에서 이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지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보통은 신입학 학생들이 UD, 하스, IS 중에 어디를 선호하죠? 혹시 자기가 신입학 때 여기를 언더우드를 지원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보통 여러분 어디를 선호해요? UD, 하스, IS 중에 어디를 원해요? 인문계죠? 인문계 아니에요? 어디가 더 선호돼요? 잘 몰라요? 알아요 혹시?
UD를 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선호하는 거야 뭐 본인의 취향의 문제니까는. 그런데 그 선호의 원인이 뭐냐? 선호의 원인이 뭐냐라고 그러면 보통 신입학에서는 UD는 캠퍼스가 신촌 베이스예요. 그리고 IS는 하스하고 IS는 그렇죠. 송도 베이스예요. 그렇죠. 송도 베이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입학생들을 보면은 송도를 다니다 보면 송도를 더 좋아하기도 해요. 쾌적하다고요. 신촌보다는. 그리고 이게 신촌하고 송도니까는 UD가 더 높은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신입학에서도 하스하고 UD는 약간 그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뭡니까? 하스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높아요. 그 전하고 다르게 또 뭔가 하면은 과 같은 것도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들이 하스에 더 많기 때문에 하스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도요, 약간 신입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편입하게 되면 3학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IS는 좀 힘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IS는 신촌하고 교차 수업 듣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하스 같은 경우는 신촌하고 교차 수업 듣는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써야 되는 거라든지 송도에서 무조건 수업 들어야 되는 게 픽스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관련된 과들은 뭡니까? 신촌에 같이 교차해서 뭐 이틀은 송도, 3일은 신촌 이렇게 수업 듣는 것도 가능해요. 3학년부터는 뭐 기숙사 의무라든지 그죠? 뭐 전공 과목을 반드시 어디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렇게 저, 더블 메이저 해가지고 복수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왔으니까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IS를 갔어. 지금 여러분이 급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IS를 갔는데 도저히 이 전공 수업을 다 들을 게 너무 겁니다. 나 완전히 순혈주의 문과 출신인데 이공계 수업을 어떻게 다 듣지라고 하면은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UD를 더블 메이저 복수 전공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은 전공 수업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렇죠. 이공계 전공 수업이 절반으로 줄고 나머지는 UD 전공 절반으로 들어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됐죠? 일단 전공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요 모집 학과 설명에 대해서 본인이 또 궁금했던 거예요. 같은 필드 안에서는 과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합격한 다음에 자기가 학업 계획서를 뭐 나는 경제학으로 썼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경제학보다는 폴리사이가 더 낫겠다. 정치학이 더 낫겠다. 그러면 그냥 폴리사이 선택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그런 게 아니죠. 뭔가 하면 나중에 얘기지만은 들어가서 수업이 어느 정도 터프하냐 이거에 따라서 뭡니까? 야 이거 계속 듣다가는 학점 못 채울 수 있겠다.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선배들 얘기 듣고 졸업하기 쉬운 과로 이동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 QR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요. 뭐가 유명한가 하면 수업 따라가기 빡센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커리큘럼도 되게 터프하고 타이트하게 수업도 진행되고 또 뭡니까 본교에서 하는 수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해서 과제도 되게 많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웃긴 게 뭔가 QRM이 뭔가 하면은 좀 속되게 얘기하면 뭡니까 졸업하고 나서 가장 잘 팔린대요. 우리가 뭐 다니면서 그만큼 빡세게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보통 이 JCL 같은 경우는 로스쿨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스티스 앤 시빌 리더십이기 때문에 법학 수업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건 어차피 들어가서 정하면 돼요. 본인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아시죠? 이 아시안 스터디도 좋아요. 아시안 스터디도 얘네는 뭡니까? 영어 말고 그 아시아 계열의 언어를 필수적으로 그렇죠? 플루언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리퀘어먼트예요. 들어가서 영어 외에 또 하나의 제2외국어를 하나 플루언스를 만들어야지 졸업합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그리고 그 지역으로 뭡니까?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오케이?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합격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싶게는 하지만 그래도 모티베이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세부 전공이나 이런 거에서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커리큘럼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커리큘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 10년 전에 커리큘럼을 만들긴 했었어요. 처음에 컴포지션 수업을 좀 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 쓰기 인트로를 강화시키는 수업하고, 클로징을 강화시키는 걸 하고, 얼거나이즈 하는 거 쓰고, 좀 더 세련된 문장 쓰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밟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학생들 수준이 다 달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동일한 걸로 시작했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 문장 구성부터 시작해 봅시다. 근데 뭡니까? 학생들 구성이 문장 구성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어떤 학생은 뭡니까? 처음에 들어왔는데 영어가 한국말보다 더 편하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걔한테 어떻게 컴퍼션 수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은 대부분 뭡니까? 테마릭 주제별로 갑니다. 철학, 문학, 역사 위주로 계속 반복되어져요. 기본적인 철학적인 이론 배우고 그 주에 관련돼서 과제 내주고 문학적인 거 뭐 빅토리아 시대 문학 본 다음에 관련돼서 분석하는 거 연습해보고 쓰고 그 다음에 그죠 기본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첨삭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별적으로 가는 게 개별적으로 방향 잡아주는 게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문장 구성 훈련, 논리 훈련 근데 의미 없어요. 그냥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간에 들어서도 따라올 수 있지만은 뭡니까? 아무 때나 수업을 시작해서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거에 대한 트레이닝은 안 돼요. 반복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다 그러면 뭡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현대 뭐 들레주라든지 푸코, 라강 이런 애들까지 다 쭉 훑어볼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전문가 될 수는 없어요. 이유는 평생 뭡니까? 니체만 전공해도 니체가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해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뭡니까? 에세이 쓴 다음에 이 친구는 그래도 뭐야? 대충 이런 쪽에 들어본 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아마 학교를 다녀보시니까 알 거예요. 여러분이 전공했으면은요.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경영학을 전공했으면 뭡니까? 경영학 전문가입니까? 아니거든요. 4년 동안 교양 듣고 어떻게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 전문가가 됩니까? 딱 그 정도 돼요. 뭐가 되냐면 그래도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럼 뭡니까? 경영학과가 아닌 친구들보다는 뭡니까? 도서관이나 어떤 검색할 때 남들보다 좀 더 잘하죠. 그죠? 개념들을 좀 알기 때문에 똑같이 뒤져서 찾을 때 뭡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 그죠? 그 정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적어도 이 CC 과목을 LHP 과목을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됐구나. 그 정도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끊어지면 그 앞부분은 혼자 팔로우업을 하든지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되게 이것저것 되게 그쵸? 똑똑해진다는 개념은 들 거예요.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서 썰 풀 때 뭡니까?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영화건 문학이건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어떤 텍스트를 읽는 거하고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는지 안 해보는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를 읽으면서 배우는 거랑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정리해서 써보는 거랑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번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내 목소리로 내 글로 이걸 써본다 라고 그러면 이해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솔직히 우리가 아주 전문적인 다큐멘터리 보고 난 다음에 와 재밌다라고 하지만 그게 내 지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자기가 비평적으로 글을 써보세요. 그거 뭡니까? 그죠? 자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 첨삭 강화 커리큘럼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은 9월달부터는 더 이상 뭡니까? 일주일에 한 개 쓰는 게 아니고 9월달부터는 2개, 3개. 물론 2개, 3개를 강요하진 않아요. 2개, 3개씩, 3개, 심지어 4개까지도 과제가 나가요. 근데 학생들마다 달라요. 그쵸? 왜 다른가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1년 동안 하고 싶은 학생도 어때요? 많이 써보고 싶은 거야. 그쵸? 근데 뭡니까?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어. 이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편입 영어도 같이 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학교도 다니면서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힘들죠. 그런 학생들은 2개, 3개나 해도 꾸준하게 뭡니까? 한 개만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9월 달부터는 자기의 역량에 맞게 2개건, 3개건, 4개건. 그죠? 최대한 많이 쓸 수 있으면 많이 쓸 수 있게 첨삭을 오픈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했던 내용에서 나와요. 그죠? 그리고 했던 내용이 아니어도요. 1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철학, 문학, 역사에 대해서 거의
100개 가까운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제가 나와도 썰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수업은 어디 있나 찾아보셨으면 알 거예요. 언더우드 수업은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교육이요 정말 타이트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가르쳐 오거든요, 애들이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도 되게 많아요. 공기로 거치면서 수능 준비하고 이런 애 보면은 굉장히 박식해요. 요즘에 또 언어 영역이 하도 빡세져가지고 비문학 이런 데 빡세가지고요. 상식도 많고 철학도 많고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짜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국내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딱 하나 빈틈이 있는 거예요. 브라인드 스팟,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맹점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초등학교 때도 공부하면서 공교육 과정, 사교육 과정 거쳐야 되는데 맹점이 뭐예요? 그렇죠. 쓰는 거예요. 근데 특히 뭡니까? 영어로는요. 그렇죠. 우리나라 커리큘럼에 영어로 글을 쓰는 커리큘럼은 그게 공백이에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언더우드는 아예 그렇죠. 넘보질 않아요. 아까 뭐 때문에 기억했냐면 아까 그 세 가지 부류, 세 가지의 부류 학생들이 보통 언더우드를 많이 준비하는데 실제로는 경험적으로 보면 국내 학생들이 그렇죠. 꾸준히 하면은 합격률이 꽤 높아요. 근데 아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왜? 이거는 그냥 외국인이 붙는, 거의 외국인의, 검은머리 외국인이 붙는 시험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언더우드의 영어 에세이 수업은 어학시험이 아니에요. 어학시험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철학이나 문학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어학시험이 아니라 얼만큼 논리적으로 잘, 그러니까 와, 얘 표현이 굉장히 플루언시하네. 제가 매년 같이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와, 얘는 거의 외국인이네. 말하는 게. 그래도 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인이지만은 여러분 한국인인데 여러분한테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뭡니까? 아주 어려운 뭡니까? 그렇죠? 니체나 사르트르나 이런 거 갖다 주고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아는 거 없으면요. 한국말로라도 못 쓴다고요. 모르는 내용 갖다 주면요.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부류 말고 국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도전하면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출신 학생들이 많이 붙고 있었고요. 이해하시죠? 또 궁금한 거. 대충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작년도 합격생 아직 올해는 합격생이 안 나와서 작년도 합격생에 대해서 그렇죠? 몇 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 전체적으로 영어 에세이 수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대부분 러프하게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어 에세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거